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 쌤입니다. 와. 자, 집중 끝까지 잃지 말고,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생. 앞번 시간에서 이제 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어. 그지? 자, 이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발생이 된 거야. 즉, 처음에는 이제 추축국의 형성. 즉, 이제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얘네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가 이제 집권한 후에 자, 일단 요거는 지우고 그러니까 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히틀러 하잖아, 그지? 고수용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 이제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해 버렸어. 이 국제연맹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는 이렇게 어떤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폭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에 대비하자고 만든 게 국제연맹이었어. 근데 이 독일이 거기를 이제 넣어버린 거야. 넣어버리고 다시금 재무장 선언. 원래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전쟁을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져버렸잖아. 그래서 이 이긴 나라들은 독일에 대해서 니네들은 군사적으로 이게 군사를 확 줄여버린 거야. 그리고 무기도 많이 못 만들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다시금 무기를 만들겠다. 재무장이란 말은 다시금 우리가 무장하겠다. 다시 군사를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 즉 전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아까 전체주의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손을 잡아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독일의 수도 베를린과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형성을 해서 이제 아까 추축을 형성하고 일본하고도 방공협정을 체결해서 손을 잡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서로 손을 잡았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만주사변 1931년에 중국의 만주를 이제 점령을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 괴뢰 정권이란 말이 뭐냐면 꼭두각시 정권인 거야. 꼭두각시 정권을 괴뢰 정권이라고 해. 그러니까 만주국이란 걸 설립하는데 이름만 이제 이게 왜 했는다니까 우리가 만주하면 누구야? 여진족들이야. 여진족들. 응? 그러니까 이게 만주에다가 이제 그 만주족들을 위한 나라를 우리가 세워주겠다라고 일본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그냥 만주 국가를 그냥 세워주는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집에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일본이었던 거야. 왜냐면 중국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만주국을 설립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중국을 전체를 다 차지하려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침략해가지고 이걸 합치고 역시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이제 점점 더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독일은 1938년에 오스트리아를 또 합치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에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또다시 독일의 위협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반파시즘, 즉 반전체주의,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또 연합을 또 결성을 해. 근데 얘네들 보면 둘이 사이가 안 좋은데도 또 어려울 때는 또 힘을 또 합쳐요. 둘이. 그나마 다행인 게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때 둘이 갈등해가지고 둘이가 서로 힘을 안 합쳤으면 지금의 유럽은 아마 박살 났을 거야. 그러니까 나라끼리 사이는 안 좋지만은 위기가 올 때는 또 힘을 합친다. 그러다가 이제 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이 이렇게 이제 이게 폴란드를 영토를 요구를 해. 야, 폴란드 딱 내놔라. 그래갖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와 이게 이제 폴란드를 보호해주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독일은 이제 전쟁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 소련의 독일 히틀러는 소련의 스탈린하고 그때 소련의 실권자 제일 위의 사람이 스탈린이었는데 우리는 서로 일단 침략하지 말자는 그런 이 이제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독일도 소련은 조금 이게 버거웠거든. 왜냐하면 1차 세계 대전 때도 독일과 소련이 한바탕 붙었어. 그래서 독일이 깨졌단 말이야. 독일이 이제 깨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자기들은 유럽까지는 상대하는데 소련까지는 상대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미리 이제 소련하고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말자. 니는 그냥 제3자로 그냥 여기 신경을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다음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해. 1939년에. 그러니까 폴란드가 이제 침략받자 그 폴란드하고 아까 이제 서로 보호 조약을 체결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야. 니네 폴란드 침공했으니까 우리랑 한판 붙자는 거지. 좋아. 한판 붙어주겠어. 그래서 이제 전쟁이 확산이 돼. 독일이 이제 벨기에, 네덜란드, 파리를 막 점령을 해. 이때 독일의 군사력이 아주 우수했어. 이때 독일이 과학기술을 발달해가지고 전차 같은 거, 잠수함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이 유럽을 갖다가 막 점령하기 시작해. 그리고 프랑스의 수도 파리까지 점령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랑스가 이제 독일군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프랑스는 영국으로, 프랑스 정부는 파리가 수도가 점령당하자 프랑스 드골 정부는 영국으로 이게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제 영국과 그리고 이제 독일이 영국을 대대적으로 공습이란 거는 공격한다는 거야. 막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막 해. 공격을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끝까지 거기에 대항을 하는 거지. 대항을 하다가 계속 대항하니까 이게 전쟁이 독일은 처음에는 금방 끝내고 유럽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생각보다 저항이 계속돼.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도 이 프랑스의 국민들이 숨어가지고 게릴라라고 알아? 게릴라. 이게 소규모 부대가 말이야. 기습적으로 바바박 공격하고 또 숨어버리고 또 기습적으로 공격 바바박 하고 숨어버리고 이러한 게릴라전이 프랑스 내에서 독일군을 계속 이제 공격하고 잡으려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점점점 이제 장기화가 되니까 이 독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석유가 부족한 거야. 이 전차, 탱크와 비행기와 전투기를 갖다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석유가 많이 필요 있는데 이 석유가 이제 자기들이 준비해놓은 게 다 떨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소련을 다시금 공격을 해요. 소련에는 석유가 많았거든. 처음에는 근데 원래 서로 공격 안 하기로 했잖아. 그걸 약속을 어겨버린 거야, 독일이. 그걸 어기고 소련을 침공을 해.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당연히 소련도 가만 안 있겠지, 그지? 그리고 또 소련도 이 자식들이 거짓말 안 해 또. 그리고 다시금 소련과 독일이 한판을 크게 붙어. 뒤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붙는데. 자, 그렇게니까 돼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점점 커져, 이제. 그다음에 이게 태평양 전쟁이 1941년, 이제 일본이 아까 중일 전쟁을 1937년에 중일 전쟁을 벌였다 했잖아. 근데 이 또 중일 전쟁을 벌리는데 중국이 또 계속적으로 저항을 해. 이게 또 전쟁이 길어져. 얘네들도 역시나 자원, 석유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무기를 비행기나 탱크나 뭐 아니면 저 군함 같은 거를 이게 움직이려니까 석유가 필요하기 위해서 석유가 나는 동남아시아를 침략을 하기 시작해. 이게 이제 뭐 미얀마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전쟁 범위가, 즉 전선이란 거는 전쟁을 이루는 선인데 전쟁 범위를 말해. 이 전쟁 범위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커지는 거야. 아까는 그냥 유럽에 싸우고 했고 일본은 중국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이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공격하게 되고 독일이 소련까지 공격하게 되고
점점 이게 이제 전쟁의 이게 크기가, 범위가 커지게 돼버리게 되었어.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까 일본은 석유를 그걸 얻기 위해서 동남아를 공격했는데 이 미국이 이제 경제를 봉쇄를 갖다가 내려버리는 거야. 경제를 갖다가. 그러니까 즉 미국이 일본의 석유를 갖다가 못 들어가게끔 다 막아버렸어. 어떻게든 일본의 석유를 구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국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이라는 미국 해군 기지를 갖다가 기습 공격을 해버려. 바바바박.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해군력이 군함이 많이 모여 있었거든. 왜냐면 일단은 일본은 여기 있는 군함만 다 박살 내버리면 일본 자기들이 동남아를 공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이 감히 우리를 건들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 그래서 이제 미국 진주만을 갖다가 기습 공격을 하니까 거기서 수천 명이 죽거든. 미국 군인들이. 미국이 이제 열받은 거지. 화가 난 거지. 미국이 이제 드디어 참전을 하기 시작해. 미국에 이제 참전을 해서 태평양을 주위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은 2차 세계대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결이 돼. 왜냐하면 일단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한 다음에 일본과의 그런 해군끼리 크게 한번 이렇게 이제 붙는 게 바로 미드웨이 해전인데, 이때도 일본의 모든 해군력을 다 동원하고 이제 일본이 미국을 너무 깔본 거야. 이 진주만만 이걸 없애버리면 미국은 해군력은 이제 우리를 감히 아까 덤비지 못할 거라 했는데, 미국은 거대한 나라고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둘이가 붙었는데 결국 미국이 승리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게 뭐냐니까 그 말 안 들어봤어? 이제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이게 전투기가 자살 특공대. 왜냐면 일본이 계속 지니까 얘네들 그냥 전투기 한 대하고 군함 한 대하고 그냥 군함으로 그대로 때려 박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군함 한 대가 이제 침몰하잖아. 그럼 얘네들은 전투기 한 대밖에 안 잃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십 대의 그런 전투기들이 그냥 가서 그냥 그냥 군함이나 항공모함에다 그냥 가서 그냥 막 자살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나온 게 이제 그게 자살 특공대가 나온 거야. 아무튼 그래도 결국 미국이 승리를 해. 그 다음에 또 이 소련하고 아까 독일이 한판 붙었다 했잖아. 이게 이제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에서 또 소련이 승리를 해. 그리고 이탈리아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합국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제 프랑스에 있던 독일 군들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해방시켜버려. 그리고 이제 독일로 진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1940, 이게 선생님 틀렸다. 이게 42년이 아니고 45년이다. 42년, 45년 5월 달이야. 미안. 이게 독일이 먼저 45년 5월 달에 먼저 독일이 항복을 해버려. 그런데 이 독일 항복했는데 아까 말한 이제 이탈리아가 항복했지, 그지? 독일 항복했지. 남은 건 일본밖에 안 남았어. 일본도 지금 이제 전쟁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고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항복해야 되는데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얘네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약간 이게 조금 미치광이가 이렇게 이제 이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전쟁의 증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동남아에서는 현지 주민들을 갖다가 포로로 자꾸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걸 막 이게 방패막이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미군 연합군의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 이 현지 주민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일본군들이 쏴봐라. 얘네들 다 죽는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막 자살하는 등, 항복은 안 하고 그냥 일본 천황 만세 하면서 그냥 자살하는 등, 도저히 끝까지 얘네들이 일본군들이 끝까지 소규모로 남아서 저항을 하자 할 수 없이 이 미국의 일본 본토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하는 거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다가. 그리고 소련이 만주를 갖다가 진격해가지고 아까 일본이 세웠던 만주국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1945년 8월 달에 일본의 항복으로 이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난다.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이때 1945년 8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광복군이 우리 한반도로 이제 들어가서 일본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준비를 하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훈련도 하고 준비를 다 마쳤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 대한광복군이 숫자는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힘으로 일본군들을 쳐부수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 조선 한반도 밖에서 독립운동했잖아. 이제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한반도에 들어가서 일본군하고 내가 무찌르는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던 거야. 하고 이제 출발 준비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이 그냥 항복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광복군이 결국 일본하고의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를 못해. 이걸 갖다가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제일 그거 있잖아, 그지? 준비를 했던 건데 너무나 안타까워했어. 왜냐 그러면 이게 전쟁을 갖다가 한 번이라도 하면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전쟁 참가국으로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작은 전투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전쟁 참가국이다. 그럼 전쟁 후에 우리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가하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참가를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 마음대로 그냥 우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지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버린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이때 우리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까 말한 전쟁 끝나고 이게 다들 전쟁 참가국들이 모인 그 회의에 우리나라도 대표로 참가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할 거다라고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준비 다 해놨는데 일본이 조금만 늦게 항복했다 그러면, 물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만은 우리도 들어가서 했으면 우리도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했다 하는 게 있다. 자, 아무튼 이걸 다 정리를 하면, 아무튼 그렇게 이제 경제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내세워서 전쟁을 시작하게 됐고, 그지?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게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일본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탈리아는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이제 독일은 폴란드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독일이 처음에 공격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게 되어가지고 소련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은 또 중일 전쟁에서 전쟁의 장기화가 계속 길어지니까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공격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하게 되고, 미국이 피해를 입으니까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전쟁이 점점 크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 독일과 소련과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승리, 이탈리아가 항복하고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함으로써 독일을 밀어내고 이제 독일이 이제 항복하고, 일본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니까 결국 일본 본토에다가 핵폭탄을 투하를 함으로써 세계 제2차 대전은 끝이 났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세계 제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어.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이 전투기가 이게 가서
무조건적인 폭탄을 갖다가 폭탄 수만 발, 수십만 발을 이게 쏟아 부었거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 그러니까 1차 이제 세계 대전 때는 서로 군인끼리만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크게 안 죽었는데 2차 세계 대전 때는 그냥 전투기 뿌앙 이제 폭격기지 뿌앙 가서 그냥 무조건 이제 폭탄을 갖다가 그냥 퍼부은 거야. 그냥 상대방 나라에. 독일도 영국과 프랑스에 폭탄을 퍼부었고, 영국과 프랑스도 폭탄을 퍼부었고, 일본도 서로 폭탄을 퍼부은 거냐.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어. 아무튼 여기까지 2차 대전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끝이 났다 알아봤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수고했어요. 안녕.